안녕하세요. 유튜브 채널 잉글리싱의 시브입니다. 자, 두 번째 바로 시작해 볼게요. 자, 두 번째는요. 우리 집에서 보이는 것들이에요. 집이라고 하면 실내라는 뜻이겠죠. 그럼 실내면 어느 집이건 항상 있는 게 뭐예요? 천장, 벽, 바닥이 되겠죠. 그래서 천장은 ceiling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천장에 달린 그 선풍기를 실링 팬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기억하기 좋으라고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고요. 벽은 a wall, 바닥은 a floor. 창문, a window, 문, a door. 쉬운 거는 그냥 소리만 내고 넘어갈게요. 자, 문고리 같은 경우는 a doorknob이라고 하는데 K가 묵음입니다. 묵음. 그래서 손잡이 할 때 a doorknob라고 하시면 돼요. 천장등은 왠지 천장이란 말이 들어갔으니까 실링이란 단어가 들어가줘야 될 것 같아요. 그죠? A ceiling light라고 합니다. 여기서 또 말씀드리고 싶은 거. 이제 영어에서 가산성이 존재하는 이유가 한 단어를 두 가지 이상의 의미로 사용하기 위해서 가산성이 존재한다고 했었잖아요. 지금은 이렇게 가산명사로 a light라고 쓰였어요. a light 또는 a lamp 이렇게 쓰면 조명이라는 뜻이 돼요. 그런데 가산성이 빠지고 그냥 light잖아요. 그럼 빛이라는 뜻이 됩니다. 조명과 빛은 다르죠. 빛은 우리가 셀 수가 없잖아요. 태양빛 생각해 보세요. 태양광선. 그래서 sunlight라고 하면 햇빛 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햇빛 이야기할 땐 당연히 가산성 붙으면 안 돼요. 왜? 뜻이 조명이 아니니까. 자, 그 다음 아까도 언급했지만 전기 관련은 electric이라는 말이 앞에 붙는 경우가 많아요. 자, 그래서 전기 스위치는 an electric switch. 전기 콘센트, 여기는 뭐 전기라는 말 electric 붙여도 되는데 가볍게 그냥 벽에 붙어 있는 outlet이라고 해서 wall outlet이라고 합니다. 침대, 베개 이런 건 쉬워요. 그죠? 침대, a bed. 베개, a pillow. 이불, a blanket. 이 blanket 같은 경우는 비행기 타실 때 담요 하나만 더 주시겠어요? 라고 할 때도 쓸 수 있는 단어거든요.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침대 협탁은 침대 옆에 있는 테이블을 말하는 겁니다. A bedside table. 무드등은 쉬워요. mood lamp. 벽시계. 벽시계는 a clock이라고 하죠. 자, 그럼 손목시계는 이제 아까 스마트워치 한 것처럼 a watch라고 합니다. 이게 손목에 있는지 벽에 붙어 있는지에 따라서 이름이 바뀝니다. 전자피아노, 전기 이야기 들어갔네요. An electric, 다시 an electric piano. 자, 암막 커튼은 blackout curtain이라고 합니다. 여기 s를 붙였어요. 보통 여러 종류의 암막 커튼이라는 의미로 사용할 때 이렇게 쓸 수 있고요. blackout이라는 말은 술 먹고 필름 끊겼을 때도 blackout이라는 표현을 쓸 수 있습니다. 술 먹고 필름 끊기면 깜깜하고 아무것도 기억이 안 나죠. 그래서 커튼인데 뭐 깜깜해, 아무것도 안 보여, 빛을 투과시키지 못해 라는 뜻으로 이제 blackout curtain이라고 하면 암막 커튼이라고 쓸 수 있는 거예요. 속 커튼은 속에 뭘 하는 거는 형용사 inner라고 많이 써요. 패션에 관심 많으신 분들은 이너는 뭐 입지, 아우터는 뭐 입지 이렇게 많이 말씀하시죠. 그래서 속 커튼은 이너 커튼이라고 할 수 있어요. 책상, 의자 이런 거는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책상, a desk, 의자, a chair, 책꽂이, a bookcase, bookshelf라는 말도 씁니다. 근데 케이스는 책꽂이라는 느낌이면 북쉘프는 약간 선반의 느낌이 있어요. 전기 연장 코드, 또 전기라는 말이 들어가죠. electric, 그리고 extension code라고 하는데 우리가 말하는 코드가 영어예요. 근데 하나 여기서 알려드리고 싶은 게 extension은 명사 형태인데 extend랑 expand랑 헷갈리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제 가볍게 설명해 드릴 건데 기억 못 하시겠으면 기억 안 하셔도 됩니다. extend 같은 경우는 선의 개념이 이렇게 길어지는 거예요. 근데 expand는 이제 선이 아니라 전체 면이 확장되는 느낌입니다. 그리고 옷장 같은 경우는 a closet도 있고 a wardrobe이라는 단어도 씁니다. 선반 옷장은 a shelf closet, 맞춤 옷장은 a custom closet, 옷걸이는 clothes hanger입니다. 행이 걸다라는 뜻이거든요. 여기 ER이 붙은 거예요. 그래서 행거가 아니라 hanger라고 합니다. 그리고 clothes는 옷이라는 뜻인데 옷이라는 뜻으로 clothes도 있고 clothing이라는 표현도 씁니다. 자, 옷 건조대는 clothes drying rack인데 뭔가 긴 느낌이야. clothes, 옷, drying, 건조하는 rack. 자, rack은 앞으로도 자주 많이 보실 거예요. 뭔가 이렇게 탁 걸쳐 놓을 수 있는 건 다 rack이라고 부를 수 있어요. 뭐 신발장도 rack이라고 할 수 있고요. 식기 건조대도 rack이라고 할 수 있고 아니면 욕실에서 뭐 칫솔 이렇게 탁 꽂아 놓는 것도 랙이라고 할 수 있고 뭐 화장실 휴지 이렇게 걸어 놓는 것도 랙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렇게 탁 걸쳐 놓을 수 있는 거는 랙이라고 할 수 있다라고 기억해 주시면 앞으로
단어 공부할 때 좀 편할 것 같아요. 서랍은 a chest of drawers라고 했는데 그냥 drawers라고 하셔도 돼요. 앞에 chest of는 뭐냐면 그림으로 설명을 해볼게요. 제가 서랍을 좀 그려볼게요. 이렇게. 그리고 색깔로 표시해 드릴게요. 자, 드로워는 어머 덜 그렸어. 이렇게 서랍이 있죠. 이렇게. 자, 드로워는 이 서랍을 지칭하는 거예요. 그럼 체스트는 뭐냐면 이 서랍 꼽는 요거. 그러면 여기 3단 서랍이거든요. 서랍은 3개가 있고 전체는 하나죠. 그래서 여기 보면 서랍 뒤에는 S가 붙고 체스트 앞에는 어가 붙었습니다. 정말 곳곳에 가산성이 들어가 있죠. 자, 전신 거울은 full length mirror라고 하는데 full 우리 그 전에 언급했어요. beautiful, 뭐 mouthful, bowlful 이런 거 이야기했어요. full이 꽉 찼다는 얘기인데 이런 형태로도 쓰이고 L이 2개가 들어간 형태로도 쓰입니다. length는 무슨 뜻이냐면 길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전체 길이의 거울이라는 뜻이 되겠죠. 그래서 전신 거울은 a full length mirror라고 합니다. 화장대는 a dressing table. 자, 그 다음 식탁은 a dining table. 식기세척기는 a dishwasher. 냉장고는 이제 단어 처음 배울 때 refrigerator라고 해요. 이름이 엄청 길죠. refrigerator라고 하는데 저는 일반적으로 그냥 fridge라고 씁니다. 이게 더 간단해서. 그리고 냉동실이라고 콕 집어서 말하고 싶으면 freezer라고 쓸 수 있어요. 이것도 똑같이 er 붙었어요. freeze 자체는 얼다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er을 붙임으로써 얼게 하는 행위를 하는 거. 그래서 냉동실이라는 뜻으로 사용된 거예요. 가스레인지는 a gas stove, induction, an induction stove, 전자레인지, a microwave oven이라고 하는데 오븐은 빼고 그냥 마이크로웨이브라고도 합니다. 자, 그 다음 한국에 에어컨 종류 되게 많죠. 그래서 형태별로 이름을 적어놨습니다. 우리 에어컨을 에어컨이라고 하지 않아요. 에어컨은 에어 컨디셔너라고 합니다. 에어 컨디셔너. 근데 스탠딩형은 보통 아파트 거실 이제 그 코너에 세워놓는 것들 있죠. A floor, 바닥에 standing 서 있는 에어 컨디셔너. 그래서 스탠딩형 에어컨은 a floor standing air conditioner라고 부를 수 있어요. floor. 한국말로 적어볼까요? 바닥에 서 있는. 그럼 밑에 벽걸이형 에어컨은 뭐냐면 wall, 벽에 mounted, 설치된, 벽에 설치된 이라는 뜻으로 앞에 이렇게 붙어서 a wall mounted air conditioner라고 쓸 수 있습니다. 천장형 에어컨은 그냥 a ceiling type air conditioner라고 쓰시면 되고, 에어컨 실외기는 outdoor, AC는 줄임말이에요. 대문자만 있으면 보통 줄임말입니다. A는 에어 컨디셔너를 그냥 갖고 온 거예요. 그래서 에어컨 실내기는 an outdoor AC unit이라고 하시면 돼요. 자, 세탁기는 washing machine, 건조기는 drying machine, 빨래통을 laundry basket, 분리수거통은 recycling bin, 월패드, 아파트 보통 벽에 보면은 누가 초인종 누르거나 아니면은 뭐 난방 조절하거나 이렇게 하기 위해서 벽에 붙어 있는 거 있죠. 그런 것들을 월패드라고 합니다. 화재 경보기는 a fire alarm, 휴지통, 영국은 a rubbish bin, 미국은 a trash can이라고 합니다. 소파는 a sofa 또는 a couch 이런 표현들이 있어요. 무선 진공 청소기, 무선이라는 건 선이 없다라는 뜻이죠. 자, 코드가 없다라는 뜻으로 뒤에 lease가 붙었어요. 아까 명사 뒤에 er, or 붙으면 앞에 행위를 하는 사람이나 사물이라고 받아들이시면 된다고 했죠. 어떤 단어 뒤에 lease가 붙으면 앞에 단어가 없는 거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무선은 코드가 없는 거기 때문에 hold lease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진공은 vacuum이라고 해요. 그래서 vacuum cleaner, 이것도 같은 개념이에요. clean이 청소하다인데 er 붙었죠. 청소해주는 거, 청소기라는 뜻으로 쓰였어요. 스팀 청소기는 a steam vacuum, 스팀 다리미는 a steam iron. 참고로 여기 R, 묵음, iron 이렇게 읽으시면 됩니다. 빨래 세제는 이제 액체라서 이제 양을 나타낼 때 기억 잘 하시라고 제가 괄호로 넣긴 했습니다. A bottle of laundry detergent인데 detergent라는 단어 기억해 둘게요. 세제라는 뜻이거든요. detergent. 요거는 청소를 하시는 분들이라면 알았을 때 나쁘지 않겠죠? 자, 섬유 유연제 볼게요. 자, 섬유는 fabric이라고 합니다. 유연제는 영어로 softener라고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두 가지 설명을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좀 확대를 할까요? 공간이 좀 필요해가지고. soft는 부드러운이라는 뜻이에요. 부드러운.
근데 여기 보면은 soft 뒤에 en이 붙었죠. 어떤 거 뒤에 en이 붙었을 때 품사가 두 개일 수 있어요. 형용사일 수가 있고 동사일 수 있는데 형용사일 때는 뭐뭐로 만들어진 이라는 뜻입니다. 우드는 나무죠. 근데 여기 en이 붙으면 나무로 만들어진, 골드는 금이에요. 근데 en이 붙으면 금으로 만들어진 이런 뜻이 됩니다. 이게 동사가 돼버리면 뭐뭐가 되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hard는 딱딱한이죠. harden 하면 딱딱해지다. weak은 약한 이란 뜻이거든요. weaken 하면 약해지다. strength는 힘이란 뜻이에요. 근데 strengthen 이라고 하면은 힘이 강해지다 이렇게 쓰는 것처럼 soft는 부드러운이죠. 그러면 soften 하면 부드러워지다 라는 뜻이 되겠죠. 그러면 여기에서 다시 싹싹싹 지우고 요까지 soften까지는 부드러워지다 라는 의미가 되겠네요. 근데 익숙한 또 er이 붙는다. 그럼 부드러워지게 하는 거 라는 뜻으로 쓰였어요. 그래서 유연제라는 의미로 softener라고 쓰이는데 여기서 하나 더 신경 써야 되는 거, 신경 쓸 게 많아요. 유연제 이야기 하나 하는데. 자, T가 묵음입니다. 그래서 softener가 아니라 softener라고 하셔야 돼요. 그래서 섬유 유연제는 영어로 뭐다? fabric softener입니다. 자, 그 다음 built-in 신발장, built-in은 영어예요. built-in shoe closet. 왜 신발인데 shoes라고 안 하고 shoe라고 하나요? 우리 신발 한 켤레를 뭐라고 하냐면, 빨간색 너무 많이 써서 파란색으로 이야기할게요. 두 개가 있어야지 하나의 기능을 하니까 a pair of shoes라고 한단 말이에요. a pair of가 붙을 수 있는 이유는 두 개가 있어야지 하나의 기능을 한다고 했죠. 그럼 복수라서 여기 하나 붙은 거네요. 그리고 on, s 얘들 다 누구랑만 어울려요? 명사랑만 어울리죠. 근데 여기 신발장이라는 의미가 있잖아요. 그러면 굳이 따져보면 장은 장인데 신발을 넣는 장이란 뜻이에요. 그러면 세분화했을 때 이렇게 closet이라는 명사에 대한 부가 설명인 형용사로서 shoe 그리고 built-in 이라는 게 붙었거든요. 밑줄하고 네모 신경 써주세요. on스는 명사에만 붙는데 shoe가 명사긴 하지만 여기서 역할이 뭐예요? 형용사죠. 그래서 s 빼버리고 shoe closet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신발 케이스 같은 경우도 shoe case라고 하지 shoes case라고 하지 않아요. 자, 그 다음 소화기는 fire, 불을 extinguisher인데 이거 발음 좀 어려워하긴 하십니다. 다시 빨간색으로 돌아갈게요. er 붙었으니까 앞에 행위를 하는 무엇이네요? extinguish는 불을 끄는 거예요. 그래서 불을 끄는 것, 소화기라는 뜻으로 a fire extinguisher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방문 고정기, door wedge라고 하는데 웨지 감자 들어보셨죠? 문을 이렇게 딱 멈추게 하는 거를 뭐 door stopper 아니면 door fixer 이렇게 부르기도 하는데 저는 그냥 웨지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웨지 감자가 그냥 일반 칩스와 다른 게 이렇게 단면이 이렇게 생겼어요. 그죠? 다시 그릴까요? 제가 그림을 정말 잘 못 그립니다. 단면이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우리 웨지 힐이라는 말도 들어보셨을 거예요. 여자분들 힐 측면으로 보면 이렇게 생겨서 그림 그린 거 너무 괴롭네요. 자, 이렇게 힐이라는 게 이렇게 생겼죠. 근데 웨지 힐은 어떻게 생겼냐면 여기에 이 부분이 채워진 부분을 웨지라고 합니다. 얘랑 비슷하죠. 이런 모양을 웨지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문, 방문, 바람에 닫히지 말라고 꼽는 게 또 측면이 이렇게 생겼거든요. 그래서 a door wedge 또는 뭐 door stopper, door fixer 이렇게 부를 수 있습니다. 옷, 의류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clothes도 되고 clothing도 되는데 여기서 하나, 옷 한 벌, 옷 두 벌 이야기한다고 옷이 clothes니까 이게 복수라서 clothes까지가 뭐 옷 하나라는 뜻인가?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자, 의류라는 뜻으로 clothes라는 단어는 항상 복수 형태로 써줍니다. 그럼 옷 한 벌은 어떻게 이야기해야 돼요? a piece of 앞에 이렇게 붙여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걸 떼버리면 의미가 바뀌어요. 특정 용도의 천이나 옷감이라는 뜻으로 쓰입니다. 그리고 얘의 복수 형태는 es가 아니라 그냥 s예요. 이거는 의외로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추가로 설명드렸고요. 속옷은 불가산입니다.
속옷 왜 셀 수 있잖아요. 속옷이라는 말 자체도 사실 뭐 팬티도 있을 수 있고 브라도 있을 수 있고 그 외에도 속옷 종류 뭐가 많죠. 그래서 이 전체를 부르는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받아들이기가 편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속옷은 불가산이고 언더웨어라고 합니다. 잠옷은 이제 잠옷이 위아래로 입는 것도 있고 원피스도 있고 많아요. 근데 파자마라는 말 자체가 위아래 투피스를 한 세트로 보는 거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잠옷을 쓸 때는 a pair of 쓰셔야 되고 a pair of가 들어갔기 때문에 파자마라고 안 하고 항상 파자마스라고 붙여서 말씀하셔야 돼요. 자, 두 번째 마지막 짐가방입니다. 짐가방 단어가 3개네요. 자, 첫 번째 a suitcase, 두 번째 luggage, 세 번째 baggage 있는데 이거를 크게 이렇게 나눌 수 있어요. 왜 이렇게 나누냐면 suitcase 같은 경우는 때문에 가산명사, luggage, baggage는 언스 안 들어가 있죠. 무슨 말이냐면 불가산 명사예요. 그리고 굳이 차이점을 말하자면 수트케이스는 뭔가 약간 좀 더 가방이 좀 다 작은 느낌이고 러기지 배기지는 정말 큰 짐이라는 느낌이 있어요. 그럼 러기지와 배기지의 차이점은 뭔가요? 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큰 차이점은 따로 있다고 생각하지 않지만 제가 떠올릴 수 있는 건 2가지예요. 공항에서 보통 짐 찾는 곳은 baggage claim이라고 적혀 있고요. 그리고 러기지 같은 경우는 그냥 큰 짐이라는 의미만 있는 반면에 baggage 같은 경우는 약간 심적 마음의 짐이라는 표현으로 psychological baggage라는 단어로 쓰기도 합니다. 근데 이거는 사실 초보 단계에서 다 알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우리 보통 캐리어라고 하잖아요. 캐리어라고 하지 않고 suitcase 또는 luggage 또는 baggage라고 표현하시면 되고 저는 개인적으로 suitcase라는 표현을 많이 씁니다. 2번 우리 집에서 보이는 것들은 여기서 끝내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3번 샤워할 때 보이는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할게요. 끝!